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아버지 생가를 찾아갔습니다. 지난 4월 이후 넉 달 만에 공개 외출인데 내년 총선 8개월 정도 앞두고 어떤 미묘한 시점에 공개 행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 정치적인 그런 네네.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예.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동화사 방문하는 거하고는 또 이게 또 좀 결이 달라요. 네네.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구친밖에 지금 후원 작업에 지금 착수한 거 아닌가 네. 그런 좀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도 좀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구친밖에 뭐 최근에 뭐 공천 준비, 그러니까 총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 최대한 지분을 확보해서 이제 출마를 하려고 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과거에 이제 구 이제 친박 연대처럼 무소속 연대 형태로라도 좀 네네. 나오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준비 작업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동원이 되든지 아니면 자의로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TK 지역은 어찌됐건 나의 영향력 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좀 암시를 하면서 결국 이게 이제 구친박계의 공천으로 좀 작용을 하는 예. 그런 이제 지금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최근에 있었던 광복절 특사 대선에서 친박계 의원들, 인사들이 대거 제외된 점이 박 전 대통령을 움직이게 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최 교수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네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박근혜 친박이라고 하는 분들 이제 서서히 몸을 풀면서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 힘을 실어주려면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결정적 원인이 저는 친이계, MB계의 부활이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보세요. 김은혜 지금 수석 그리고 김태효 처장, 1처장 안보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이재호 사인 고문도 자리를 갖고요. 네네. 그리고 유인촌 전 장관도 지금 특보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관 전 수석 같은 경우도 지금 방통위원장 후보 아닙니까? MB계가 대거 전면에 등장을 전면에 했죠. 등장을 네네. 했죠.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MB계가 총선을 좌지우지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럼 불안감이 커지잖아요. 사실 대통령으로만 본다고 하면 일반 보수 진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인기가 높았어요. 그런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움직이면 결국 MB계를 견제하는 것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TK의 맹주가 누구냐 하는 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예전에 MB계든 아니면 박근혜계든 친박계든 이 두 부리의 어떤 경쟁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치열해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국민의힘 측에서는 뭐 박 전 대통령 행보에 대해서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일축했는데 애써 그렇게 보고 싶은 거겠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되면 분열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박이나 아니면 MB계가 다시 주도권을 쥐고서 공천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총선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으로 출마를 해보세요. 예. 그러면은 지금 친윤계 소위 윤석열 대통령 이번 총선을 통해서 본인의 친위 부대를 국회에 좀 많이 들여보내서 본인의 남은 임기 동안 국회에서의 어려움을 좀 뚫어보려고 할 텐데 그런 네. 부분이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수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막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서 이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움직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평가절하하고 예. 선거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네. 구민은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고요. 이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그냥 뭐 갑자기 또는 뭐 아버지 어머니를 뵈러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정치적 메시지가 너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무감사가 10월 중순부터 실시가 됩니다. 정치권에선 이번 당무감사 결과가 내년 총선 공천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원책 변호사가 국회의원들이 무슨 물고기냐 물갈이란 말 쓰지 말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하지만 물갈이 폭이 어느 정도 될까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예. 물갈이는 물을 갈자는 얘기지 물고기를 갈자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요. 예. 어항수에 물 갈자는 건데. 예. 그런데 상당한 물갈이가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른바 이제 공천 학살이 이제 전개가 될 거다. 공천 파동, 공천 예, 학살 이제 매번 그렇게 나오겠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제 친박계도 움직이고 친이계는 친이계대로 이제 결집을 하고
막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이제 전개가 이제 되는 건데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게 되면 대략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금 뻔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가능한 한 모양새를 갖춰서 해야 나중에 반발을 하더라도 명분이 좀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 예. 명분이 그러니까 출마를 못 받은 사람들이 출마할 명분을 최소화해야 이쪽에서 공천한 사람이 당선할 가능성이 높고 네. 표가 분산될 가능성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는 아니 되는데 이게 사심 당무감사가 진행이 되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예. 특정 이제 계파 주류 쪽에서 당무감사라는 이제 명분 하에 객관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보니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타겟을 만드는 거군요. 예, 그래서 네. 이제 그냥 낙마를 시키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예, 이게 나중에 공천 심사 단계까지 가서 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미리 자를 사람들을 자르려고 사전 하는 정지 작업 같은. 예, 그런 이제 의미가 과거에도 상당히 그런 의미로 작동을 했던 적이 많아서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이제 이번 그 당무감사가 거의 뭐 학살 감사가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까지 지금 일각에서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일각에서는 해당 뭐 소위 타깃이 된 의원들은 또 강한 반발이 있고 뭐 난리가 나겠네요, 한바탕.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네. 그것도 이제 이런 포석이 있는 겁니다. 총선에 임박해서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공천 심사하고 난 이후에 누구를 뭐 자르고 이러면 반발이 엄청나게 네, 거세지고 네. 그게 예. 선거에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미리 조치를 취해 놓으면 네. 미리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당내 갈등이 있더라도 미리 이제 이거 다 이제 이슈화가 되고 나면 정작 이제 선거를 치를 즈음 되면 상당히 좀 정리가 되는 거죠. 이제 정리된 형태로 임하려고 하는 그런 사전 조치 그렇게 이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